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 season 25. 네, 오늘도 백설공주들 찾아왔습니다. 저 정진호 PD고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네, 시사정책연구소 본가의 안필룡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필룡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분이 이번 시즌 그 한 팀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지난번에 사정상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상 첫 출연하시는 세계일보 강은성 기자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코너 이름이 백설공주들인데 왜 그런지 아시죠? 100가지 썰을 독하게 푼다였나요? 100가지 설을 가진 공포의 주둥아리들. 우리 중에 가장 공포의 주둥아리가 강은선 아니에요? 요즘 얌전한 주둥이.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저희 녹화 기준으로 오늘이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이제 투표하기 직전에 이제 업로드가 될 건데 선거 때문에 많이 뜨겁습니다. 지역사회가.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언론에서 독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독설이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후보들의 정책 공약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실효성이라든지 뭐 이런 검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지 않겠냐라든지 뭐 이런 분석 기사들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고 누가 누구를 고소했네, 고발했네, 싸움 났네 이런 거밖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실효성이 있다 없다라고 따질 만큼 눈에 띄는 공약이 없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기쁜 뜻이 오히려 그 개혁신당 강일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그게 있어서 공약이 있어서 이제 한번 제가 뭐 다루긴 했었거든요. 넷플릭스 이런 거 내고 그랬잖아요. 네, 뭐. 그게 눈에 띄는 공약이어가지고 네. 네, 한번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백설공주들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강 기자님이 먼저 갖고 오신 주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고소고발전, 그러니까 고소는 아니고 고발전이죠. 이제 그 특히 이제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후보 간의 그 고발전이 굉장히 뭐 건수 따져보니까 많진 않아요. 한 4건 정도 되는데 많진 않은데 너무 이제 좀 피로감이 있고 카톡에 이제 단톡방에 이제 기자들을 초대를 해요. 그 후보 캠프마다. 거기에 이제 하루에 정말 뭐 성명서도 계속 올라오고 보도자료 올라오고 사진 올라오고 뭐 고발했다 올라오고 기자회견 예고하는 거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피로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발전이 너무 난무하다라는 것을 오늘 갖고 왔고요. 네. 그 허태정 후보와 그 이장우 후보 간의 그 고발 건수가 4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그 허태정 후보 캠프에서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게 뭔가 좀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 공표가 있었다라고 해서 오늘 그 선관위 이제 그 접수를 했고 그러니까 그동안 허태정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이장우 후보가 그 뒤집어진 여론조사가 역전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많이 좀 의아해들 했죠. 그 어디서 한 거였죠? 보도를? 뉴스핌? 그거 관련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허태정 후보 캠프에서 그 전에도 그 뉴스핌에서 일주일 전에 그 여론조사 한 게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그 허태정 후보가 더 높게 나왔는데 그거는 공표를 안 하고 그리고 그 이장 후보가 이제 역전한 거를 공표한 거는 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 선관위에 이제 그 수사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허태정 후보가 타슈 그 공영 자전거를 활용을 해서 그 선거운동 한 거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에 이제 그 이장우 후보 측의 그 법률 단장이죠.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그 경찰에 고발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을 왜 그 자기 선거운동에 쓰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렇죠. 뭐 그 공공재를 왜 그렇게 캠프에서 그 활용하냐 그거고. 그거는 뭐 과거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걸 있었죠. 썼던데. 박성효 새누리당 후보 대전시장 나왔을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디투니스에서 그 기사 썼던 그 스카이박스 관련해서도 허태정 후보 측에서 이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은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한 거 아니에요? 맞다. 그 민주당이 그 맞다. 수사를 촉구했고 맞다. 그쵸? 네, 민주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수사를 촉구했고 그 고발 주체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고 거기 저 집행위원 아니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후보 측에서 고발한 거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주체를 잠깐 까먹었네요. 네. 네. 하고 이제 그 앞서서 지난 2월에 이제 허 후보가 그 뭐죠?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했다가 그 옆 사무실에 그 명함 뿌리과 관련해가지고 선관위 이제 고발된 거 그렇게 해서 한 4건 되더라고요. 그 명함 돌리는 건 비교적 선관위가 엄격하게 다루지 않나요? 그 예전에 그 누구죠? 대덕구에서 박경호 당협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송할섭 의원하고 그 유죄 받았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계속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허태정 측에 아니요, 그 선관위 측에 이거 선관위 어떻게 됐냐. 측에. 네. 왜냐면 이게 정리가 된 건이라고 그 민주당 시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자실 옆에 있는 그 한국일보 선배가 선관위 측에 이거 확인하려고 전화했더니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조사 중인 사안이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조사 중인 사안이 아니고 조사가 끝났대요. 그리고 결과가 나와서 이제 통보를 이제 캠프 측에 했는데 어떤 결과로 통보했는지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게 재밌는 거죠. 뭐 알아서 놓은 건지. 알아서 누운 건지. 아니 보통은 이제 그게 위법 사항이 크다고 하면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캠프에 통보했다는 건 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조심해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캠프에 통보하는 거는 구두 경고나 아니면 서면 경고 뭐 이런 거일 텐데. 예전에 허태정 후보가 시장 시절에 공무원들한테 음료수 돌렸던가 이래가지고 여름에 그쪽에 선관위로부터 경고 받았었잖아, 그쵸? 그때도 저기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불법이었다고 판단을 했으면 경찰에 고발했을 건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네, 수사 의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공약이 머릿속에 안 남고 그냥 누구 고발했대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럼 이게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있어서 제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하나. 그 또 하나는 설사 투표해서 누가 당선이 됐어. 근데 이제 고소고발로 인해서 나중에 유죄를 받고 당선 무효가 돼. 그러면은 선출직 공직자의 운명을 유권자가 아닌 사법부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의 사법화라고 비판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사실상 이제 네거티브의 한 형태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그 유권자들이 지지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게 그 네거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네거티브를 한 그 소재의 객관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소고발을 하면 약간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좀 객관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뭐 저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강은성 기자께서 저는 이제 스카이박스 저도 최근에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보통 누가 당선되면은 그 많이 하잖아요. 좀 그쵸?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인사도 그렇고 자기 뭐 그 선거 공신이나 아니면 이런 뭐 도와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하잖아 보통은. 근데 좀 민선 8기 때는 좀 너무 과했다. 그런 평가를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민선 5기 때도 보면 뭐 다 그 대전사랑 시민협의회는 그 저기 공신이 가는 자리고 사무처장 자리 이런데 뭐 회장 자리는 다 그런 데고 거기는 이제 뭐 대표적인 어쨌든 그 정권의 관변 단체잖아요.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다 이제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민선 8기 때는 너무 대놓고 한 거지.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도 있어요. 뭐 민선 6기 때 있을 겁니다.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는 좀 이제 머리에 쓴 거죠. 때록때록 굴려가지고 뭐 했는데 여기는 너무 대놓고 그냥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장호 시장 스타일이 눈치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 대놓고 내 라인을 챙겨준다 이런. 재임 시절에 그러니까 그 개발 예정 인근에 그 땅 사고 집 짓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 솔직히. 그 보통 공직에 있으면은 주식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보지 않나? 맞아요.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이장호 시장은 특징 구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장호 후보 캠프 측에서도 그 스카이박스 기사가 이건 허위다, 이거는 너무 엮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맞고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맞고발한 그 저기 대상을 보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편집자 이렇게 2명을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한지에 김재중 딱 둘 저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기자를 개인적으로 이거를 고발하는 거는 입을 막기 위한 가장 치졸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기자를 꼭 넣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기자와 언론사 그 편집국장 그리고 그 언론사 그러니까 대표이사 혹은 뭐 발행인 편집인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기자랑 편집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집인을 오타를 낸 건가? 편집인이라는 표현을 몰라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거 편집자라고 됐는데 보통은 뭐 기자는 한다고 쳐도 대표이사나 편집국장이나 뭐 발행을 하는데 써 있잖아 앞에 기사에 그거 쓴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상으로 돼 있어서 전화해서 왜 이게 편집자냐, 왜 편집자를 고발을 했냐, 보통 편집국장이나 발행인 뭐 편집인을 하는데 했더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기사를 데스킹하고 한 사람을 고발을 하려고 해서
편집자로 썼다는 거여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대표이사나 발행인인데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했더니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요 대표이사는 기사에 별 관여를 안 해서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 묻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편집자가 누군지가 자기들이 고발 대상이라고 하는 거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너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적 당연하지요. 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고발 대상자도 되게 재밌는 지점이다. 대표이사는 근데 저는 빠져나간 것도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비겁한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책임자는 대표이사죠. 그러니까 참. 하여튼 뭐 이거 저는 그 뭐 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송치 의견 가겠어요? 개인적 전망? 뭐 자료들이 있고 근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상대 측에서는 이걸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수사를 하게 되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밝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장우 캠프 쪽에서는 그 기사가 어쨌든 그 이 사건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조치를 한 거죠. 고발전 난무하는 게 뭐 비단 이번 선거만은 아니지만 매번 얘기했던 뭐 정책 선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자정이 안 된다. 이번에 특히나 또 고발전이 너무 이제 많은 것 같으니까 저도 좀 피곤하고 네, 언론에서는 또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안필동 사장님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이번 주에? 저는 이제 계속 이 시즌에서 그 구청장 후보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박희조 후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그 박희조 후보가 충대 정예과 87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87년도에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87년 6월 항쟁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약간의 운동권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던 그런 평이 있었더라고요. 이장우 시장도 저희 총학생회장이었잖아요. 전대협 그 멤버기도 했고. 네. 의심되지만.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가졌는데 직장이 그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아주 독특한 사례로 시작을 했는데 정당의 관료를 공채로 뽑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한나라당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작이 그 박희조 후보가 일기로 공채로 들어간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당뇨 아니 김원웅 의원도 예전에 한나라당 공채 본인이 아니요 당직자는 공채는 일기는 박희조 청장이에요. 그래요? 네. 내 기억이 그럼 잘못됐나? (2014년도에) 대덕구청장 선거에 처음 출마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정용기 그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이었죠 그때.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박수범 후보한테 지고 그리고 그때 두 번째 또 도전을 해서 또 박수범 후보한테 또 진 거예요. 그러니까 7기 때. 그래서 그 박희조가 아주 괜찮은 젊은 정치인인데 비운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장우 시장이 동구에 불러서 그 이제 구청장 후보를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구청장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현택 후보를 그 경선을 안 시켰죠. 그때 당시에. 컷오프 시켰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악연이 생겼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 그 선거에서 단일화가 안 되는 그 단일화를 계속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요인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똘똘하고 뭐 그 선량한 정치인인 것처럼 됐는데 국힘을 타고 가다 보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올라가야 되고 관직에서 비운이었다가 약간 이제 인생의 비운이 되고 있는. 나 백설공주인데 백설 언제 나오나 궁금했거든. 막판에 세게 나오네. 근데 이분의 장래가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장우 시장이 떨어지면 다시 동구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할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 박희조 청장은 4년을 묵어서 다시 구청장을 나올 건지.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차니까 그렇다고 다음번에 이장우 시장하고 한판 붙을 건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아주 비운의 정치인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제가 그분 이제 당직자일 때도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고 하다고 말씀 들었는데 청장이 되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100일 취임 100일 인터뷰를 갔었었는데 정말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다른 분들이 뭐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말 인품과 품격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젠틀하다? 생각해요. 젠틀함을 넘어서 되게 솔직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인품이나 뭐 그거 유머나 물어보겠어요. 이장우 시장 개헌 때 어디 있었대요? 혹시 아세요? 그건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신다고 그거는 하니까. 안 물어봤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때 그 내란 이후에 그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이브 했잖아요. 네, 세이브 더 코리아 할 때 그거를 사실 그 무대 올라가고 한 그 다음 주인가에 저희 기자단하고 오찬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거 물어볼까 말까 좀 고민하던 찰나에 본인이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이런 상황이 돼서 했는데 그것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뭐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모르고 올라갔대요? 아니면 올라가기 싫었는데? 그렇진 않고 약간의 이제 부끄러움이 있었겠죠. 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이제 부끄럽다 이런 그런 뭐 본인 감정 표현은 안 하셨고 그냥 자기는 그냥 어쨌든 그게 세이브 더 코리아가 그냥 뭐 보수 집회였기 때문에 올라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거 어떻게 믿어? 왜냐면은 그 당시에 대전에서 집회하기 전부터 대전도 온대 여기가 소년부 목사의 뭐뭐래 이거는 전국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뭐 그렇긴 한데 본인은 근데 못 올라가지 않을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좀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그런 부분들 근데 아파도 기자들한테 되잖아 그날. 네? 그날 아파도 되잖아. 아파서 못 올라가면 이제 정치적 미래가 없어지니까. 근데 그건 약간 그게 더 약간 좀 에이, 그렇죠. 본인의 양심이 조금 찔렸겠지 뭐. 저는 그래서 그분 아니 그나저나 그 양심을 와. 향하는 게 자신의 정치 세력을 향해야 하는 건지 그 양심이 아니면은 국가와 국민을 향해야 하는 건지 그거는 아니 그 신뢰하는 정치인 2명이라면 한 명은 누구? 신뢰가 아니라 그냥 그 인품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훌륭하다. 현직 중에 예, 두 나머지 손가락 한 명은 누구예요? 한 명이요. 한 명은 다른 분. 아니 저기 뭐지 편집하니까 삐 처리하실 걱정하지 마. 진짜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한 분은 아니, 인품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인품은 네. 인품으로만 볼 때. 아니, 그러니까 박희도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살짝 신뢰감이 들다가 아니, 제가 얘기하니까 신뢰 아니 이게 뭐 정치 예. 역량을 떠나서 인품으로만. 정치 역량을 따라서 이것도 카드. 그 역량은 잘 안 된다.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쉬운 제하고 부분이. 인품으로만 봤을 때 네. 따졌을 때, 네네네. 네. 네, 잘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뭐 얘기 다 하신 거죠? 네네. 예. 저는 뭐 역시 이번 시즌은 제가 이제 지금 어쨌든 민선 8기를 이제 평가하는 선거니까 그래서 이장훈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할 건데 장우실로 오늘은 사자성어 편이거든요. 이분이 사자성어 굉장히 많이 썼던 거 아시죠? 제가 아까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네. 사자성어 평소에 이렇게 가끔 아니면 무슨 옛날에 사마이 뭐 이런 막 인용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별로 안 어울리는데? 아니 뭐 어울릴 수도 있지. 이분이 예전에 그랬어. 정치 이제 은퇴하면은 무협 소설 쓰는 게 본인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예전에 저희 아임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2.3 비상계엄 때 이제 그 입장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물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장훈 시장이 했던 얘기가 시장이 그 정치 중앙 정치 관련된 이야기 언급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 대전시장은 대전 시민의 뭐 안전과 뭐 이런 걸 위해서 일을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대답을 회피하면서 그럼 평소에 이분이 정치적 얘기를 잘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논리라면은. 근데 엄청 많이 했거든. 엄청 많이 했죠. 원래 엄청 많이 했지. 하여간 말씀이 조금 거칠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예, 뭐 시장 되고 나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홍범도 장군 그 동상 관련해서 유성의 홍범도 장군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그 광주의 정일성 공원 이런 거 막 비판하면서 엄청 막 그랬었잖아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본인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자성어는 민선 8기를 뿐만 아니라 딱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사필귀정. 다들 들어보셨죠? 사필귀정. 이장우의 사필귀정 들어보셨죠? 네네네. 중요한 순간마다 이 사필귀정이라는 거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많이 남기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그 전 대통령
왜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시켜가지고 풀려난 적 있잖아요. 네. 그날 사필 규정 법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맞아요. 했었고 그다음에 그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됐을 때 전제에서 음. 그때도 사필 규정. 그 사필 규정이면은 법치가 살아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통령직이 날아가면 안 되지. 그렇지. 그 내란도 인정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본인의 생각이 사필 규정이고 법치가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게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었으면 지금 윤어게인을 세게 외쳐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상대 진영에 대한 그 뭐랄까 좋게 표현하면 강한 불신, 나쁘게 표현하면은 혐오, 증오. 그게 좀 많은 분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사필 규정을 언제 썼냐면은 예전에 이제 조국 혁신관 대표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 2심에서 유죄 확정됐을 때도 사필 규정. 사실 그 우리 지역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 후보 있죠. 네. 그 드루킹 사건 때문에 이제 유죄 받았을 때도 사필 규정. 그때는 국회의원 때인가요? 아니면 그때는 그냥 자연인일 국회의원 때죠. 때였나요? 국회의원 때인지 국회의원 때? 야인 때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기를 안 맞춰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의 사필 규정은 그런 순간마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 사안을 정리할 때 사필 쓰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진영주의자라는 거를 자기가 사필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네 편 내 편이 확실하게 내 편 아니면 적이니까 그걸 사필 규정 정의는 자기 본인이 기준인 거죠. 본인 당과. 그걸 이제 자기 우리 기준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말로 하면 사자성어는 내로남불 아니야? 거죠. 내로남불. 그렇잖아. 내가 하면 옳고 남은 다 글렀고. 내로남불이 사자성어인가? 어느 순간 그게 사자성어가 됐어요. 됐죠. 예. 네. 근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 편드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법치고 그 살아있는 정의가 사는 거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 다 사필 규정이고 이러면은 그냥 교원영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원영세 씨. 오랜만에 들어보네. 역시 배운 사람은 배우신 달라. 분이십니다. 그 뭐 이제 그 정도 얘기하려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은 이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장우 후보를 잘 아는 이제 분이 계세요. 국민의힘 그 내부 관계자 정도라고 할게요. 우리 이제 제가 편집을 하니까 누구냐면은 그 관계가 꽤 깊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본인이 이장우에 대해서 자기는 사자성어로 딱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안하무인. 어때요? 그런 공감이 가요? 네, 그런 특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배은망덕.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한 이 얘기예요. 배은망덕 사자성어는 누군지 팍 떠오를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상상에 맡길게요. 예. 그리고 막무가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좋은 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장우 그 후보의 주변 분들은 의리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이제 꼭 굳이 상대 진영 아니더라도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요. 저는 그 국민의힘의 뭐 반대파도 아닙니다. 전 권력을 가진 자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이니까. 근데 그 이 아까 말한 안하무인, 배은망덕, 그다음에 뭐 막무가내 이런 사자성어가 꽤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평이 자기 진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의리 있고 선한 사람인데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딱 맞네요. 아니 자기 진영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달라졌잖아. 그 자기 진영 안에서 다 이장우 편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진영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자기 현재 편- 국민의힘에서 또 이장우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아요. 꽤 많아요. 그건 자기 편이 아니죠. 고위 당직자들 중에서도 근데-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랑. 근데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개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진영은 아닌 거지 거기는. 자기 소위 말하는 자기 편, 자기 휘하. 그렇죠. 그럼 소수 아니야? 다수가 아니라? 하여간 예, 오늘은 이장우 후보의 사자성어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고요. 네. 저 그럼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그 상대 후보인 허태정 후보와 후보 뭐 강일인 후보는 조금 아직 그 연배가 20대이긴 하니까 허태정 후보에 대한 사자성어 하나씩 얘기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톡톡티? 생각 안 해봤는데 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먼저 해보세요. 난 떠오르는 게 없는데. 안 떠오름. 안 떠오름. 그거 아니야? 날 버렸어? 뭐 이런 거.
사람 좋다. 사람 아. 좋다. 뭐 예, 저는 글쎄 뭐 사자성어로 하기는 좀 모르겠고 그냥 지금 이제 도전하는 직이 과연 그 공직이 본인의 역량에 맞을까에 대한 스스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민선 7기는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9기 만약에 이제 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그 팀을 꾸려가지고 대전시장을 운영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대가 된다라기보다는 민선 7기 시즌2가 안 되길 바란다? 저는 솔직히 그 마음이 더 많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인은 어때요? 강 기자께서는? 저는 근데 뭐 기자여가지고 지금은 뭐 또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기자가 왜 중립을 지켜? 언제 중립인 적 있어요? 강은선이 저요? 중립인 적 있나? 저는 무조건 지지도 안 하고 무조건적인 비판도 안 하는데 강은선은 자기 편은 삐처리 해주시면 저 삐처리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시즌 25 아임 시즌 25 네, 백설공주들 선거 전 방송은 오늘까지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녹화분,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한 주 저희가 방송을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선거 이후죠. 이후부터 펼쳐지는 대전의 현안에 대해서 역시 100가지 30가지 공포의 주둥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 기자님 재미있으셨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니, 뭔가 좀 적응이 안 된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아니 뭐 적응하실 겁니다. 술방 하다가 그냥 맨정신에 하니까. 네. 근데 저희 이게 생방이 아니라서 편집이 가능하니까 더 독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실명 까셔도 되고 소송 안 당하게 할 테니까. 네네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선거 끝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